안녕하세요. 목동 다원교육에서 신목중 2학년 세계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2학기 기말고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한 학기 만에 또 어려운 세계사를 공부해야 할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신목중의 세계사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1학기 시험에서의 킬러 문항과 함께 녹여내면서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범위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예상 시험 범위가 이제 근현대사일 것 같고요. 중국사가 꽤 많은 비중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중국사가 명청부터일 것 같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 송나라, 원나라부터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명청부터 해서 이제 중국의 근대화 운동, 태평천국 운동부터 신익혁명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유럽사를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사에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 조금 신경 써야 할 점이 중국사 시험을 본다라는 점인데요. 우리 아이들 제가 이렇게 몇 년째 세계사 수업을 해보면 유달리 중국사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일단 중국사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랑 관련이 깊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년 중3 한국사, 고1 한국사까지 그 한국사를 배우는데 조금 배경 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자체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얕고 넓게보다 깊이 있게 다루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어렵고 많은 것도 맞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용어가 생소한 한자어인데다가 아이들이 생각할 땐 단어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뭐 일조편법이니 지정은제니 무슨 뭐 서유기니 수호지니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이게 뭔가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 신목 중에서 정말 잘 내는 유형 중에 하나가 명나라, 청나라 비교하기, 여러 근대화 운동을 비교하기.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거 자체를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명나라 건지 청나라 건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응용 유형,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신목중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명나라와 청나라의 경제, 사회, 문학, 예술, 성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뭔지는 다 아는데 이렇게 딱 비교를 하라고 냈을 때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도로 기역 명나라, 니은 청나라를 내면서 두 나라에 대해서 뭐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의 매해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목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고난도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지도 활용 문제거든요. 사실 역사에서 지도는 어떻게 보면 기본? 그냥 당연히 같이 딸려오는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이 세계 지도를 많이 학습해 볼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되게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목중이 1학년 1학기 중각 1학기 못하네요. 기말고사 때는 지난 시험 때는 지도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아서 이게 조금 바뀌는 걸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해 지도 문제가 어렵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조금 놓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봐줘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달달달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중국 지도라고 해도 이게 명인지 청인지 또는 나중에 나오는 근대화 운동 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명청 비교 문제인데 명청을 그냥 비교만 하는 것 자체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지도로 줬다는 것 자체가 이 지도가 명인지 청인지 구분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험범위에 명청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송나라, 원나라부터 들어간다거나 하면 네 가지 선택지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문제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갈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근대화 운동을 출제한 거거든요. 그 근대화 운동을 지도로 냈어요. 근데 이 지도 자체가 사실은 딱히 힌트가 없는 지도입니다. 난징을 수도로 하였다라는 거를 따로 외워주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난징을 수도로 이런 것까지는 정말 지역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아무래도 순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신목중은 목동지역 시험 중에서 순서 문제를 가장 어렵게 내기도 하고요. 아까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지도 문제가 별로 어렵게 출제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순서 문제는 그래도 꽤 어렵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특히 근현대사가 범위에 들어간다면 정말 1년, 2년 차이도 사건이 바뀌거든요. 그 촘촘한 간격을 얼마나 어렵게 내실지 그게 이번 시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일본사인데 이번 범위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표를 내서 가나다라 마 사이에 넣으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 자체가 사실은 중학교 시험에서 좀 어려운 유형 중에 속하고요. 이게 작년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중국사 전체를 쫙 깔면서 가나 다 사이에 들어갈 일을 고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다를 보시면 다가 명나라와 중화민국 사이거든요. 그러면 청나라 때 1인데 청나라 때 1만 따지고 보면 소단원이 2개에 걸쳐져 있어요. 4단원에 하나, 3단원에 하나, 4단원에 하나.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연결지어서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소단원이 나눠져 있으니까 나는 따로따로 공부했는데 다 청나라라고 하니까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번에도 역시 오답률이 정말 높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기역부터 미음, 가부터 말을 준 다음에 나열하시오 하는 문제. 되게 무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기 들어가는 이 내용 자체가 실목중은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넣어놓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도요. 속어법으로 풀기 되게 애매하게 잘 짜세요. 그래서 속어법으로 풀 수가 없고 이 지역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내가 잘 알고 매겨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무난한 당연히 역사면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지만 선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성된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신목중의 시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자체 교재를 활용을 하는데 정말 제 교재만 봐도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히 문제 자체를 스텝 1부터 4까지 난이도별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유형을 제 교재 안에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교과서, 자료, 지도 같은 것들 전부 다 제 교재 안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암기잖아요. 암기를 밀리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기 해와하고서 그냥 클리닉 때 대충 뭐 문제만 풀리고 끝내지 않고요. 암기까지 제 클리닉에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단답형 테스트를 본 뒤에 매주 하고 있는 클리닉 때 그 테스트에 대한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외웠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완벽하게 할 때까지 계속 반복, 누적 시켜서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암기가 어렵거나 혼자 할 시간이 없거나 하는 친구들은 제가 암기를 직접 도와주고 암기가 잘 되어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는 빠르게 끝낸 뒤에 더 심화적인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춤형으로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그래도 클리닉은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는 꼭 빼주신다면 제가 아이들 암기까지 확실하게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리닉을 만약에 많이 시간을 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스스로 암기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클리닉에 잘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의 뭐 지도 문제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는 신목중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직보 때 또는 직보 전 수업 때 이렇게 교과서 자료들 특히 지도들 싹 정리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다 해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의 올해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세계사 대비반은요. 11월 3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 수업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